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번 주 좀 주요 일정들이 많아요. 자, 일단 더본 코리아 오늘 이제 하실 분들은 좀 하시고 공무청약이요. 그리고 토모큐브는 유통 물량이 좀 많아요. 오늘 그 클로봇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이 유통 물량이 좀 있던 친구였거든요. 유통 물량이 있고 그리고 수요 예측은 좋았어요. 근데 수요 예측 좋았는데도 이 클로봇이 생각보다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클로봇 봐봐요. 공모가 하회를 했거든요. 이 클로봇. 그래서 이 토모큐브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때 가면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클로봇은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모큐브는 약간 좀 위험한 가능성이 좀 크고 더본 코리아가 더 좋다. 또 지금 수요는 더본 코리아에 더 몰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아가 올라가는데 또 내일 모터 사우디에서 이제 기아가 픽업 트럭을 공개해요. 근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먹거리 시장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가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죠. 저항 때문에. 그래도 아무튼 반등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죄송합니다. 이게 내일 일단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이 좀 있는데, 삼성전기인데 좀 그 전망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내일 컨퍼런스 콜 보고 또 재판단 해야 되겠죠. 근데 차트상으로도 좋지 못해요. 삼성전기는 좀 사기 어렵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좀 이탈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 회복을 하면 이제 매스타점이 되겠지만 지금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무역수지는 별로 중요한 지표가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이게 안 좋으면 미국은 이제 경기 쇼크를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괜찮게 나오면 그래도 뭐 쇼크 이유는 없어지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노동부의 이제 9인 이직 보고서 졸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잘 나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AMD하고 특히 알파벳이 정말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알파벳이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알파벳이 안 좋으면 진짜 미국이 경기 쇼크가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커져요. 그래서 알파벳이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이제 컨퍼런스 콜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파벳 이게 중요하다. 장 끝나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그냥 미국장이 그냥 저냥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주요 일정은 알파벳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움직일 거다. 뭐 좋게 올라가면 좋은 거고 뭐 내려가도 막 실망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좀 횡보하지 않을까 월화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GDP 그리고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PC가 아니에요. PC는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GDP 근데 뭐 GDP는 웬만하면 좋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GDP는 뭐 괜찮을 거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이것도 좀 중요시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 좀 올라갔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또 실적에 대해서 또 목요일날 막 달라지겠죠. 근데 목요일도 또 엄청 중요한 게 나와요. PC라고. 그래서 이거 다 망해도 PC가 잘 나오면 또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도 애매하고 내려가도 애매한 그래서 횡보하지 않을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고 내려가면 또 올라갈 기회가 많이 생기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삼성 SDI 오늘 2차 전지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삼성 SDI 근데 저항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이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S
SDS. 삼성 SDS도 또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또 실적을 이렇게 날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도 똑같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지금 다 그래요. 에코프로도 이번 주 실적 발표거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게 다 저항 구간에서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다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이제 신규 상장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 암호 최고 합법화 통과. 뭐 이거는 뭐 큰 이슈는 아니, 그냥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 이제 일본은 동결 전망인데 그래서 또 발언을 하고, 이번에 뭐 일본 민주당이 자민당이 뭐 패배를 했다느니, 그래서 금리는 인상할 거라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동결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미국 PC가 이제 발표를 하죠. 이 PC가 이번 주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PC 발표 아주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또 애플. 그러니까 이번 주요 일정이 많아요. 주요 일정이 많기 때문에 좀 체킹하셔야 된다. PC하고 애플. 애플은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애플까지 또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좀 볼 게 많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PC이다. 이 실적이 좀 안 좋아도 PC가 좋으면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 쇼크는 없다고 보니까 PC가 좀 많이 낮게 나오면 또 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PC가 좀 괜찮고 뭐 다들 실적이 더 좋으면 그것도 주가 상승이 올라가겠죠. 그럼 오늘 이번 주 나스닥이 내려가려면 다 안 좋아야 돼요. 다 안 좋아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좋아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 PC나 실적, 이 둘 중에 하나만 좋아도 미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미장은 롱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은 좀 저항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지표로 보면 나쁘진 않다. 그래서 뭐 단타 하실 분들은 숏을 잡으셔도 상관없죠. 왜냐면 이때는 변동성이 생기니까요. 월화는 이제 얘네들 대기해야 되니까, 월화수는. 그래서 나스닥이 뭐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실적 발표에 따라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눌릴 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에코프로, 우리 중요한 에코프로 그룹들하고 이제 신규 상장 2개. 에코프로는 이제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고용지수 발표. 그리고 PMI가 이때 발표돼요. PMI. 그래서 이 PMI 지표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용지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PC가 안 좋으면 여기서 좋으면 살짝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PC입니다. PC. PC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PC가 근데 되게 PC가 막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되게 예상치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예상치보다 한 1%, 0.1% 정도 막 상회하는 건 괜찮은데 막 너무 쇼크다 할 정도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표를 예측하자면 상방 가능성이 크다. 근데 월화는 조금 눌릴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MI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게 많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미국 썸머타임이 해제돼서 11시 30분, 밤 11시 30분부터 개장을 합니다. 지금 10시 30분에 개장하지만 11시 30분에 개장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지표 시간들 있잖아요. 나오는 지표 시간들이 미국 거는 1시간이 더 늦게 발표됩니다. 즉 여기 21시 30분에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22시 30분에 발표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캘린더는 꼭 여러분들이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시황. 오늘 시장 상황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합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왜 오늘 이렇게 좋게 반등을 할까? 그리고 뭐 제가 좀 추천주를 냈긴 했죠. 제가 추천주를 내긴 했는데 삼전이 왜 오늘 반등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좀 키운 거 좀 가져올게요. 삼성전자. 자, 뭐 당연히 뭐 지표 뭐 오늘 호재도 있고, 뭐 제가 그어놓은 이 지지 라인, 이 지지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EPS를 좀 봅시다. EPS를 좀 봐야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EPS가 2024년 EPS가 전분기죠.
이번 주 실적이 나오니까 전분기 기준으로 EPS를 이제 기준을 잡아버리면 오늘 저점이 어제 신저점이죠. 어제 저점이 EPS 때 그 가격하고 비슷해요. 가격이 비슷하죠. 이때는 좀 이제 고평가 받을 때고 좀 내려오면 이때하고 또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EPS 상으로도 나름 저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기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오후 들어서 좀 매수세를 이제 또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면 좀 올라요. 기관이 사면 올라주는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한다. 그래서 EPS 때문에 이제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도 있어요. 당연히 내일이 아니라 이번 주 삼성전자가 언제였지? 목요일날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저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목요일날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컨퍼런스 콜을 안 하고 좀 부정적인 컨퍼런스 콜을 하면 당연히 신저가를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가 오늘 저가로 손저가를 잡고 이제 매수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EPS상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개인들 신용 매수세가 많이 잠잠해졌어요. 좀 계속 이제 개미들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막 신용이 더 많이 샀거든요. 신용으로 많이 샀거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용을 더 많이 샀는데 최근 하락은 신용으로 안 샀어요. 이제 무서운 거죠. 개미들도 살짝 공포에 질리지 않았을까, 이런 구간으로 해서 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당연히 또 여기서 올라갔다가 개미들이 또 신용으로 산다. 그럼 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긴 개미 신용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투매를 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투매가 나오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가가 손절가를 봅시다. 오늘 들어 올리는 자리니까요. 돈을 써가지고 거래량 그렇게 많이 안 터졌는데, 기관하고 외인들이 EPS상 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매수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재무상으로는 오늘이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개미들이 안 사면 돼요. 개미들이 신용으로 안 사면 올라갑니다. 근데 개미들도 신용으로 사면 또 내려갈 거고요. 이 하나 리스크, 또 하나 리스크는 이제 컨퍼런스 콜,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체킹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만 해줘도 더 이상 안 사주기만 해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미들 신용이 여기서 많이 가파라졌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가 일단 매물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인 매물대가 이제 61,000원 부근. 여기서 쭉 올랐으니까 여기서 신용이 쭉 올랐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건 돌파한 다음에 보는 거고, 66,000원 이거는 돌파한 다음에 보는 거고, 일단 다음 저항이 61,000원 부근입니다. 61,000원에서 개미들이 사면 내려가고, 개미들이 만약 팔고 이제 좀 신용도 많이 잠잠해지고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컨퍼런스 콜까지 좋으면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EPS 상으로는 일단 저점, 그리고 개미들도 신용이 매수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이거를 체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까지 만약에 종가 마감으로 사주면 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삼전을 지금 현물로 사기에는 괜찮아요. 신용 말고 현금으로 사기에는 좀 괜찮다. 근데 손절폭이 한 4%에서 마이너스 5% 정도 되니까 그거만 조금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도박이죠.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라 하면 또 기술적 분석이고, 도박이라면 또 도박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내가 만약에 삼전을 꾸준히 사 모으는 사람이다 하면 오늘 살 자리는 맞아요. 음봉에 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을 때 사는 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61,000원에도
이 아쉽지만 좀 그 다음에 올라서 좀 아쉽지만 61,000원에도 긍정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니 이제 또 긍정적인 가격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도 매매 동향을 보면 되게 그렇게 많이 매매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기관들도 59,000원에 사고 59,700원 그리고 61,000원 부분에도 많이 샀습니다. 59,000원 이때도. 그래서 뭐 기관들 좀 따라서 매매한다고 치더라도 그 지금 오늘 올라올 땐 좀 살만하다. 모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사면 오늘 만약에 이렇게 잘 가고 컴포스 콜까지 좋다. 안정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폭은 마이너스 5%. 오늘 기준에서 모아가는 사람들 말고 오늘 기준에서 추천주를 냈으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5% 손실 마이너스 5%고 목표가는 여기까지니까 나름 그 순익비가 나쁘지 않죠. 순익비가.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추천주를 냈습니다. 사실 살 게 없어서 낸 거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국장을 지금 기본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권고, 사실 강력 권고입니다. 삼성전자 몰랐으니까 좀 다행인데, 그냥 기본적인 이제 국장 자체를 좀 줄이고, 미국장을 좀 많이 더 사라. 라는 게 이제 제 전망이에요. 왜냐면 한국장이 지금, 정확하게 한국 경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수출도 좀 꺾였고, 지금 막 금리도 내려야 된다. 아니면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환율 때문에. 막 이런 의견도 막 갈라지고 있고,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지금 뭐 수출도 좀 꺾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리고 수입도 막 증가하고 있어요. 환율이 너무 비싸지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입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죠. 특히 원자재들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PF, 지방 부동산 PF도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장은 좀 줄이고 이제 미국장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긴 합니다. 사실 권고예요. 좀 강력 권고고. 그리고 이제 국장을 아예 안 하기에는 또 심심하니까. 그리고 한국이 뭐 파산한다, 뭐 완전 숏이다 이건 아니고 이제 그냥 비교상으로 이제 미국장이 조금 더 안전하다, 미국장이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만 보자면 삼성전자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지금 뭐 HBM이니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결국엔 또 해소가 될 이야기들이에요. 삼성전자가 뭐 HBM만 뭐 사활을 건 것도 아니고 HBM이 되면 좋겠죠. 근데 HBM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제품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D램으로 먹고 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맞춰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리고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는 않았으니까 EPS 상으로 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떠나서 개미들이 신용으로 사면 주가는 내려가요. 어쩔 수 없어요. 신용으로는 사지 마세요. 신용으로 사면 신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탁 올라가면 또 내려가요. 신용으로는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거만 좀 체킹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차전지, 오늘 2차전지가 좀 올라가는데 2차전지는 지금 가격 인하 이슈하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는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에코프로.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2차 전지 좀 많이 빠진 모습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얘도 지금 실적 쇼크 때문에 좀 흔들리지만 이제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반등한 모습이에요. 2차 전지도 살짝 지금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금리가 내려가면 결국엔 또 친환경이다 뭐다 하면서 또 올릴 친구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장기적인, 진짜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2차 전지는. 그냥 차트 매매 하셔도 되고요. 뭐 단기로 뭐 이런 TCST라든지 오늘 뭐 올라오는 거 살짝 잡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2차 전지는 완전 짧게 잡거나 아니면 완전 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장기거나 아니면 아예 단타 관점이거나 그러니까 중장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는 너무 그 전망이 불안전해요. 중단기는. 그래서 금리가 완전히 내려갈 때쯤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이오
우리 바이오는 아직도 주도를 하고 있어요. 차트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뭐 시가총액 좀 높은 것들이요. 뭐 얘네들 오늘 내리고 뭐 약간 약세인 이유는 삼성전자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반등했죠. 그럼 얘네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또 반도체 2차전지도 내려가면 또 얘네가 또 올라가겠죠. 뭐 그런 순환 관계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뭐 셀트리온은 그냥 그 전망 자체가 안 좋더라고요. 셀트리온은 좀 제외해서 보는 게 좋겠어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대장이자 SK 바이오팜 이 친구도 좀 눌리는 구간이네요.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유한양행도 버티죠. 좀 저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버티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이오 중에서 대장 중에 대장이라는 알테오젠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와서 오늘 좀 눌리는 거지 그 주도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파마리서치도 뭐 강세죠. 얘는 수출이 뭐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LNF도 한번 봅시다. LNF도 오늘 추천주 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뚫고 올라가네요. LNF는 테슬라 수혜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도 좀 저항이라는 게 조금 슬프긴 하네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요걸 뚫어야 되죠. 이렇게 저항입니다. 그래서 13만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테슬라가 계속 간다면. 반대로 테슬라가 지금 2평 무시하고 날아가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해외 차트 테슬라가 2평을 무시하고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단순 저항이기도 하고 만약 테슬라가 그냥 2평 무시하고 날아가면 LNF는 이제 13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애가 이제 2평 기다린다고 해서 이렇게 2평 기다린다고 해서 꺾여버리면 LNF하고 2차전지도 안 좋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체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는 완전 좀 장기 투자 5할 단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나 중단기는 좀 그러니까 스윙은 좀 애매해요. 2차전지는 한동안 제가 추천주로 내진 않을 것 같아요. 2차전지는. 그래서 2차전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기업 음원이죠. YG 플러스는 이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YG 플러스는 그래도 여기 딱 저항이네요. 지금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YG 플러스 들고 계신 분은 여기서 수익 실현하거나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좀 탈출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YG 플러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요한 종목이 우리 펩트론 이건 뭐 바이오인데 얘는 그냥 쉬어가고 있어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펩트론 아직 좋은 회사예요. 이건 비반 이야기 좀 이제 뉴스가 나오면 또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쭉 지켜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맞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탈출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결국에는 그 두산바켓 뺏긴다 그러니까 두산바켓을 뺏긴다고 하니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산바켓은 좀 많이 내리네요. 두산바켓은 이제 오늘 실적이 뭐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가 봐요. 한번 볼까? 두산바켓 나왔나 실적? 두산바켓 실적은 아직 안 나왔네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 실적 보고 나서 또 판단하면 되겠고, 일단 좋진 못합니다. G2 파워. 오늘 원전이 좀 강세예요. 원전 수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원전은 계속 꾸준히 보시면 좋습니다. 원전 지금 가격 싼 것들, 이런 것들 잡으면 좋아요. 원전 수출은 계속 될 거예요. 왜냐면 AI 투자를 하면 그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투자를 지금 미국이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투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많이 좋습니다. 얘도 완전 뚫었네요. G2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내일 이제 여기 내일 여기까지 가고 눌리면 좀 살만하죠. G2 파워도 좋은 종목입니다. G2 파워도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전 KP. 역시 한전, 역시 한전 본주 말고 그냥 일반 한전은 또 잘 가는 모습이에요. 한전 KPS는 여러분들이 스윙하셔도 좋겠다. 한전 KPS 이런 거는 그냥 61선 좀 모아간다 생각하고 61선까지. 역시 여기서 올라가주면 이제 추천주를 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매수를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에도 올리면 되겠죠. 여기서 뭐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전 기술, 이거 한전 KPS입니다. 참고로 한전 기술도 매매하기 좋죠. 한전 기술 오늘 추천주로 낼만하네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추천을 냈으니까 이거는 내일 눌리면 내일 추천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스 매매다. 이건 박스 매매입니다. 박스 매매. 그래서 돌파하면 요거 먹으러 갑니다. 돌파하면 먹으러 가고, 아니면 좀 눌리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안 눌릴 것 같아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 구름대 안에 들어가면 되게 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 아니면 아싸에 돌파하거나. 근데 여기 나온 다음에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눌리면, 한 이 정도까지 눌리면, 여기까지 눌리면 또 추천주를 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한전 기술 그리고 한전 KPS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신고가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30년 국채는 지금 장기채는 금리가 좀 빨리 급하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올라가는데 채권 스팁 때문에 별로 좋진 못합니다. 배당락도 있고. 그래서 더 내려오지 않을까? 여기까지 더 내려오긴 좀 여기가 언제냐? 2024년 7월 한번 뚫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권 추천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만약에 진짜 경기 쇼크다 그러면 이제 채권으로 많이 살만 하겠는데, 지금 미국 경기는 좋아요. 한국 경기 좀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는 매우 좋습니다. 미국은 경기 쇼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거예요. 환율이 많이 올라서도.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반 그 음원 관련주들, 엔터 말고 음원 관련주들은 이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고환율 수혜를 보고 있는 친구입니다. 잘 팔리면 고환율 수혜를 보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침대긴 한데 이거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대요. 지누스가. 그래서 이거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누스가 그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요.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지누스도 좀, 만약 내가 국장만 투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누스도 좀 어느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미국장 위주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담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좀 나는 뭐 한 종목에 좀 비중을 많이 크게 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장 하시는 게 좋고, 나는 좀 분산 투자가 좋다, 그리고 나는 모아가기 말고는 그냥 나는 분산 투자가 좋다, 그리고 난 국장을 안 떠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수출이 잘 되는 종목들 이런 거 위주로 그냥 좀 짧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진짜 가치 투자를 하고 나는 모아가기 매매를 하고, 그리고 나는 좀 비중을 좀 크게 싣고 싶다 한두 종목에, 그러면 미국장을 하시는 게 지금 더 좋아요. 한국은 지금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기가 좋은 상태도 아닙니다. 금리도 그렇게 또 크게 내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금리가 3.25, 그러니까 0.25 내려가지고 3.25밖에 안 돼요. 지금 미국은 5%입니다. 기준금리 5%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그렇게 빨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장은 좀 약간 단기 매매 그리고 테마주 매매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중을 싣고 좀 단기 매매가 아니라 좀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그리고 미국장 위주의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은 부양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 부양책. 그래서 중국장을 또 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또 파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외국인이 좀 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은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물량을 확보를 해야 이렇게 빌려주고 해서 공매도도 치고 이제 숏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숏을 막 무한정 숏을 때릴 수가 없어요. 결국엔 어느 정도 좀 걷거나 어느 정도 물량 확보한 상태에서 또 숏을 때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외국인이 이번 주는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는 거 좀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이제 나스닥 같은 데로 좀 옮겨가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국장에 대해서 공포를 질려가지고 국장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국장도 좋은 종목들은 또 좋기 때문에 매매할 걸 찾으세요. 근데 내가 진짜 막 손실 구간이다, 나는 진짜 국장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올랐을 때 손절을 하시고 미국장 가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 난 아직도 국장이 마음에 들고 난 국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국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 매우 어렵다,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면 이렇게 올라도 다음날 급락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지금 심리가 많이 밀렸어요. 개인들 심리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산 배분적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 위주가 좀 좋고 미장 위주가 좋고, 이제 그냥 트레이딩 스타일로 보시면 이제 각자 맞는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자산 배분적 관점하고 가치 투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 위주로 또 나가고 있고, 미국장이 포트폴리오가 주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지고 지금 미장 비중이 90%예요. 90% 정확하게 90%는 아닌데 90% 가까이가 된 거죠. 그리고 국장은 제가 최근에 ST팜하고 좀 손절 좀 해가지고 안 좋았죠. 손절 좀 해가지고 국장 비중이 조금 줄었어요. 국장은 지금 추가를 돈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 비중에 대해서, 그리고 현금 비중은 그냥 고정 현금은 고정대로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생활비도 써야 되고 하니까 이제 현금에 대해서 이제 미장에 투입하면 미장에 투입했지 국장에 투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장은 지금 그냥 이제 좀 한 10% 정도 이제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달러로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엔 다 미국장 지금 다 수익 구간이라서 결국엔 다 불타기 중이에요. 유한양행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순이익은 쇼크네요. 대신 영업이익이 좋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잠시만요. 그래서 아무튼 유한양행은 일단은 롱 관점이다.
지금 영업이익이 545억 났고 순이익이 좀 줄어들었는데 뭐 순이익 줄어드는 거는 뭐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영업이익이 더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고 EPS는 원래 기본적으로 바이오니까 뭐 큰 상관없고 그래서 유한양행은 지금 저항 구간이지만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보시는 분들은 뭐 좀 더 지속 홀딩을 권장해 드려요. 한 여기 깨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눌리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기어가면 여기 이렇게 눌렸다 가거나 여기 눌렸다 한번 가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좀 전망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으니까 재무가 좋으니까 유한양행 좀 더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쌈지. 쌈지도 한번 볼게요. 참고로 쌈지는 일단 3분기는 쇼크 전망이에요. 4분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쌈지는 그냥 더 내려온 다음에 반등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추천주를 낸다고 하면 이 14,000원 위에서 추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올라타야지 그 다음에 쌈지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네, 차트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원전 좋고 2차전지는 단기거나 중장기거나 테슬라 그냥 좀 따라가는 정도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개미들 신용만 안 끼면 긍정적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저항이에요. 그냥 저항입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항 걸렸어요. 저항. 이것도 신용이 요 신용을 좀 살려줬네요. 신용을 한번 봅시다. 요 저점 신용 그래 올려줬네요. 근데 이제 신용이 좀 매도를 하면서 이제 눌리고 있죠. SK이터닉스 봅시다. SK이터닉스도 차트는 좋네요. 어디 보자. 얘도 기본적인 박스 매매네요. 여기 종가죠. 그리고 얘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여기다. 지금 딱 중간값이 있네요. 중간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손절폭이 좀 크죠? 손절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뭐 또 찌라시가 또 나왔나 보네요. 한번 봅시다. 뭐 삼성전자 위기설이네요. 삼성전자 위기설. 자,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엘리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뭐 부동산 회사도 아니고 뭐 B2C도 아니고 거의 B2B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출이 그리고 주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또 살아나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가만히 냅두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가 좀 많아요. 삼성전자 좀 비중이 커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를 만들려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너무 시가총액이 큰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기관들이 또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안 좋다 할 때 사시면 돼요. 결국에는 또 해결을 합니다. 삼성전자라는 건. 그런 집단이고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지금은 개인 신용들이 좀 끼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해라. 근데 이렇게 반등할 때 그리고 외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살 때는
좀 같이 따라서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저항이니까 이건 실적 컨퍼런스 콜 보고 또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에코프로 패밀리는 네, 테슬라가 버텨주면 올라갈 거고 테슬라가 좀 내려가면 좀 내려갈 거고 그렇게 그냥 테슬라에 따라서 그냥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에서 좀 중단기 좀 스윙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 원전주하고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좀 눌릴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좀 눌릴 것 같으니까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좋긴 해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우가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좀 많이 내렸네요 이번에. 뭐 그렇게 많이 내린 거 맞습니다. 신저가 갈 뻔했네요. 여기 50 여기 신저가 뚫을 뻔했네요. 네, 뚫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를 대체적으로 사신 분들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우도 따라 올라가고 지금 가격 메리트 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황은 뭐 여기까지고 종목 점검도 했고 그리고 경제 전망은 지금 수출이 많이 꺾였다는 점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우리도 이제 11월에 금리 결정을 하는데 저는 동결 봅니다. 저는 이번 한국 금리 결정은 동결 보고 미국은 B컷은 모르겠어요. B컷은 이미 했기 때문에 B컷을 하려면 이번 PC가 좀 좋게 나와야 되고 그 B컷보다 0.25 이나 봅니다. 미국은 0.25 이나 보고 메모장을 써야지. 메모장. 네. 경제 정보면에 경제 전망. 사실 금리 전망이죠. 금리나 경제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11월 금리 결정. 한국은 동결 봅니다. 기준금리로 합시다. 기준금리. 참고로 장기채는 상승 전망이에요. 똑같습니다. 네. 장기채는 상승 전망이에요. 네, 한국 기준금리는 동결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PC가 좋게 나오면 PC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50bp죠? 50bp 인하. 그냥 전향. 그냥 뭐 예상치대로 나온다 하면 25bp 인하 봅니다. 그래서 달러는 1450원은 안 갈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 동결을 하면. 근데 우리나라 동결을 안 하면 인하를 하면 이제 1450원은 갈 거고 만약에 이대로 흐른다면 50bp든 25bp든 하면 그래도 지금 1350원에서 이 14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이 1200원으로 떨어지는 게 1250원으로 내려가는 게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냐? 1번 일단 우리나라 수출 감소 2 수입 증가. 수입이 왜 증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달러가 비싸서 그래요. 달러가 비싸서 이제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경기 쇼크. 우리나라 경기 쇼크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그 상권들 뭐 자영업자들이죠. 얘네들이 침체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뺄게요. 일단은 대기업의 수출 감소가 크죠. 대기업의 수출 감소. 그리고 우리나라 몇몇 그 경제학자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해요.
요구 중. 근데 우리 총재는 하는 총재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총재는 그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 부정적으로 생각 중.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요. 안 맞죠? 총재하고 이제 경제학자들하고 이제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원화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강달러다. 강달러. 달러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13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건 단기로는 불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사업을 뭐 해준다고 해도 올해는 아니고 내년쯤 보고 이제 11월 FMC 11월 기준금리하고 12월 기준금리에 따라 전망은 또 변합니다. 이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 전망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쇼크로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쇼크라고 봐요. 경기 쇼크. 수출이 진짜 좀 눈에 띄게 올라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몇몇 그 이제 좀 개별 섹터로 보시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전반 크게로 보면 정확한 수입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이제 수출 대비 수입이 많이 증가해서 지금 또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수출이 좋은 것들은 이제 화장품들 좀 괜찮다고 하고 이제 그 미용기기 수출이 증가했다. 뭐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좀 감소했던 소리가 있고요. 차량 감소했고 그리고 반도체는 좀 불투명하다. 네, 일단 10월 기준에서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11월, 12월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또 반도체 수출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표 상으로는 좀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달러가 좀 많이 크게 내려가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단기로는. 이것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PC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50bp 인하를 하면 이제 강달러가 좀 많이 약해지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 미국이 그냥 25bp 인하한다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동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동결을 안 하면 미국이 25bp 내리고 우리나라도 25bp나 50bp 이제 경제학자들 원하는 대로 이제 내려준다면 환율이 1450원 가요. 진짜 갑니다. 1450원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결을 봐요. 왜냐면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나라 수입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달러를 좀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하는 총재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결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좀 더 보유할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한국은 좀 섹터별로 그리고 이제 수출 기업들 수출이 좀 잘 될 것 같은 기업들 위주로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